이재명 절친 헌재 소장 문형배의 극비 좌파 인맥. 자, 문형배의 좌파 인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당히 계속 문형배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제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이 탄핵 심리가 기각이 돼서 직무에 복귀를 했죠. 그런데 4명이 거기에 대해서 이준숙 하루 정도, 하루 이틀 근무하고 탄핵이 됐는데 그걸 파면을 해야 된다고 파면 쪽에 손을 든 4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하는 문형배도 있고 4명 중에 3명이 우리법연구회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좌파 성향의 판사 모임이죠. 자, 그런데 그 문형배가 무조건 이 좌파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 문형배가 이재명이 헌재 심리를 빨리 끝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한데 이 두 사람이 과거의 절친이다. 지금도 절친이죠. 과거 절친이면은 18기 사법연수원 18기에서 노동법 연구회 서클을 같이 하면서 그 일종의 여색화 공부를 하고 나서 같이 뭐 술자리를 가졌다. 정성호 같은 동기인 정성호 친명계의 자장인 정성호 의원이 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문형배가 지금 여러 언론이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주로 좌파 쪽에 인맥이 강범위하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본인이 우리법연구회 회장까지 막 했으니까. 그런데 최근까지도 좌파 쪽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뭐 김어준 씨도 뭐 들어가 있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일단 오늘 이 헌법재판소에서 공보관이 나서서 그런 친분이 있다고 해서 이 문형배와 이재명의 친분이 있다고 해서 헌재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또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경기도하고 남양주시의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 이 문형배가 남양주시의 뭐 손을 들어줬다. 그러니 그런데 얽매이지 않는다. 개인적인 관계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은 자치단체장 간의 문제였고 이건 지금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겨우 찾아내서 헌재가 해명을 하는 것이 이재명이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와 그 기초자치단체의 분쟁을 겨우 찾아내서 사사로운 개인관계에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박을 한 게 헌재가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가졌다. 문형배가 그런 말을 하니까는 아니 문상을 안 갖고 조의금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또 헌재가 나서서 반박을 했죠. 그러니 별 관계가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거 선거법 그 어떤 서클에서 선거법이 아니고 그 노동법 연구회 그 서클에서 같이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뭐 지금 정성호가 같이 활동을 했던 정성호가 이재명과 친하고 문형배와도 친하고 이걸 방송에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을 못하죠. 그런데 그것은 부인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부인을 하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의 선거법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이 판사 출신인 문형배가 그 저 이상한 재판이다, 결과다, 선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안 합니다. 못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두 사람 친분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친분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친분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거는 이준석 판결에서 보듯이 문형배는 무턱대고 어쨌든 좌파 쪽의 입장을 대변을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란 혐의를 헌재 심리에서 빼자는 것이 헌재 쪽에서 먼저 민주당 쪽에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아직 그것이 그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내란 혐의까지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재명에게 불리하니까 그러면은 그 핵심, 탄핵 소추안의 핵심이지만은 내란은 빼자. 내란 빼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내통이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그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의 이 어떤 친자파 성향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노동법 연구회 회장을 했으니까는 친자파 성향은 맞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이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영배는 이재명, 정성호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친명계 자장 정성호가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문형배의 트위터, 지금은 X라고 하죠. 트위터 계정에 보면은 이재명이 팔로우하고 있고 문형배가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본인의 문용배의 트위터, 지금 X 계정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그러니까는 수사 같은 것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탄핵 재판을 그 형사 사건이 진행이 되면은 탄핵 재판을 멈출 수 있다는 그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멈추기는커녕 일주일에 2번 지금 탄핵 재판을 여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재판들 한덕수 근황 대행이나 박성대 법무부 장관 재판 이런 것은 뒤로 밀어놓고 윤석열 대통령 것만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는 이것이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언론이 쭉 살펴보니까는 이 김어준 저장소를 또 문영배가 팔로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김어준 저장소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직접 운영하는 SNS가 아니고 단순한 팬 계정이죠. 그래서 10만 4천 명 팔로우를 거느린 최다 좌파 진영의 스피커 여기도 팔로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문영배 재판관이 2010년에는 한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본인이 가장 강성 좌파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문 재판관의 이 팔로잉 목록에는 좌파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친명계 안기령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강유정 원내대변인, 김홍태 더민주혁신회의 대변인, 그리고 문 재판관이 팔로잉한 사람들의 게시글들에서도 극단적인 진보적 색채가 뚜렷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팔로잉하는 사람들이 뭐 이재명만 지지한다. 그리고 오물 보수 구감당 국민의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왜곡시킨 대한민국의 암이다. 이런 글들을 올려놓은 사람들과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교류를 한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심리 과정에서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인물이라고 했는데, 우리법연구회라는 것이 이 대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단체인데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사법부의 하나회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회 과거에 육사 11기들이 만든 하나회처럼. 그런데 이게 문형배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문재인이 추천하고 임명한 이미선 그 재판관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추천해서 추천한 그 정계선 바로 그 서부지방법원에 있는 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있어서 그쪽으로 이 법원 쇼핑을 했다는 유혹을 받는 그 정계선도 민주당이 추천했죠.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의 공통점은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겁니다. 소속이거나 출신이거나. 이 세 사람은 이번에 다른 한 명의 재판관하고 같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심리에서 단 하루 이틀 근무한 사람을 파면을 해야 된다고 인용 의견을 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우리법연구회 문형배도 회장 지냈고 정계순도 회장을 지냈는데 이게 참 공교로운 것이 공교롭다고 할까 일부러 아마 그렇게 이제 배치가 됐겠죠. 왜냐하면은 1989년에 우리법연구회가 출범을 해서 2018년에 해체가 됐는데 30년 동안 우리법연구회를 거쳐간 판사가 150명입니다. 150명 정도. 그런데 그 기간에 판사로 재직한 사람은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5,000명 중에서 우리법연구회에서 몸담았던 판사가 150명이면은 겨우 3%죠. 3%. 전체 판사 중에서 3%가 우리법연구회에 몸을 담았는데 그 후신격인 인권법,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를 다 합쳐도 500명 안팎으로 10%, 3%, 10% 선에 그치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에는 8명의 재판관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3사람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또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할 때 좌파 성향이 확실한 사람들을 집어넣은 것이죠. 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 8명 중에 3명이 우리법연구회고 그 사람들이 이번에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도 이 세 사람, 최소한 이 세 사람은 묻지마 그 인용을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과의 내통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받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예사로이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쟁점화 시켜서 이 대책을 찾는 그런 식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상당히 불공정한 헌재 심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헌재도 그렇고 수사 그리고 재판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